원피스 극복을 위한 단 하나의 조각, 이런 또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까 마지막에 이런 질문 했죠. 힘든 상황에 놓일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 질문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힘든 상황이 딱 떠오르고 어떻게 내가 했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은가 싶은데요. 아까 질문과 똑같이 각자만의 그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심리 테스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름하여 사막에서 마지막까지 데리고 갈 동물은인데요. 어떤 동물을 내가 데리고 갈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이제 심리 테스트입니다. 자,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사막에 홀로 있는 당신, 그 곁에는 사자랑 소랑 말이랑 그리고 양이랑 원숭이라는 그런 동물이 함께 있는데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가던 동물을 차례대로 버리고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버리고 갈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각자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도요, 한번 어떤 동물부터 버리고 갈지 그 순서를 매겨서요 작성을 또 댓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10초, 한 5초, 3, 2, 1, 이제 넘기겠습니다. 자, 이런 또 동물들이 있어요. 동물들과 사막에 같이 있는데 어떤 동물부터 버리고 갈 거냐? 먼저 자, 사자를 선택하신 분. 사자는 자존심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자를 가장 먼저 버리신 분은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자존심을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쉽게 버리는 성격이고, 반대로 사자를 마지막까지 남긴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능력과 야망을 모두 가진 성격으로 자신의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지닌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소입니다. 소를 선택하신 당신. 직장, 일자리, 목표 등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자, 소를 가장 먼저 버린 당신은요, 가장 먼저 버리신 분은요, 야망이 크지 않아서 일상에서 주는 그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소를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난 사막에서 이 소를 꼭 보내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키신 분이 계실 텐데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발하고 역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자, 다음 말입니다. 자, 말은 가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가장 먼저 버리신 분 있나요? 손 들지는 마시고요. 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가족을 가장 먼저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을 마지막까지 지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지키신 분은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변으로부터 신뢰가 두텁고 또 겸손하고 뚝심이 있지만 때로는 고지식하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병주고 약주고네요. 자, 다음은 양입니다. 자, 양을 선택하신 당신. 자, 양은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양을 가장 먼저 버리신 분은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연인과의 행복을 제일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반대로 양을 끝까지 지킬 경우 사랑에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일정의 소유자고 내성적인 면이 있다는 소리를 자주 듣지만 남다른 뜨거움을 품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좀 어떻게 선택하신 분들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마지막 원숭이입니다. 자, 원숭이. 이 친구는, 원숭이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친구를 의미하는데요, 혹시 가장 먼저 버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서 친구와의 우정을 가장 먼저 포기해버린대요. 반대로 원숭이를 끝까지 지키고 있을 경우에는요, 그 우정과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서 놀라운 친화력과 사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부러움을 사곤 하고 겉으로는 마냥 밝은 모습만 보여주지만 알고 보면 고독한 또 내면을 지니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좀 맞으셨나요? 네. 네, 그래서 자, 버리고 간 동물들을 순서대로 한번 정해봤었는데요. 자,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에 대한 심리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마지막에 남은 동물이야말로 자, 당신,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아까 좀 위험한 것도 있었죠. 가족 막 이러고. 네,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질문했듯이 각자만의 힘든 순간에 어떻게 극복하느냐 해서 극복하니까요, 저는 이제 극복의 캐릭터, 원피스의 그 루피라는 캐릭터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캐릭터는요, 바로 그 원피스라는 보물이 있는데 보물을 쟁취하는 자가 해적왕이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의 전개 만화입니다. 그래서 그 해양을 딱 모험을 하면서 동료를 이렇게 모으면서 이제 해적왕이 되기 위해서 모험을 하는 그런 만화인데, 루피의 꿈은 그래서 해적왕입니다. 해적왕인데 그런 루피에게 극복 스토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가지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로 좀 추려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먼저 루피의 극복 스토리 첫 번째, 자, 형제인 그 에이스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자, 형제를 구하러 갔는데 그 형제가 동생을 위해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때 만약에 내 형제가 형제 자매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너무 또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정말 집 밖에도 못 나올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에이스가 죽고 나서 루피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눈동자가 돌아갑니다. 눈동자가 돌아가서 감정에 너무 휩싸여가지고 이제 저기가 이제 전투 현장인데 아무것도 못해요. 거의 기절 상태로 무릎 꿇고 있어가지고요.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빼줘가지고 겨우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또 엄청나게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번 그 피신된 장소에 가보니까 이제 과거에 그 대해적 왕의 부선장이었던 그 레일리라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스승이 돼줘요. 루피의 스승이 돼줘가지고 루피가 그 2년간 내가 그때 에이스는 나 때문에 죽은 거야, 근데 내가 왜 에이스를 죽게 뒀지 생각해보니까 나의 힘이 부족해서였다 라는 것을 딱 깨닫고 그 레일리랑 이렇게 훈련을 2년간 합니다. 2년간 하는데 정말로 막 얻어맞기도 하고 정말 극적인 상황에서 막 죽을 위기를 버텨가면서 2년간 버티고 나니까 딱 이 명장면이 있습니다. 레이저가 날라오는데 그냥 바로 피해버려요. 이게 이제 2년 전에는 저걸 다 맞고 팀이 거의 해체될 위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딱 그 2년 동안의 시간에 그 과정을 거쳐서 저 레이저가 딱 오는데 바로 피해버립니다. 이 정도로 루피가 성장을 하게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극복 스토리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보스 빌런들이 많이 있어요, 원피스에. 근데 보스 빌런들과의 싸움인데요. 정말 루피는 싸울 때 그 보스 빌런을 한 번에 이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에 이긴 적은 거의 없고 거의 한 두세 번은 패배를 거친 뒤에 이기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는 저자도 이제 과거에 그 센케였던 크로코다일이라는 그런 이제 캐릭터였는데, 저 친구와의 그 두 번의 패배는 아예 때리지를 못합니다. 모래여가지고 왜 이게 안 맞지 이러고 때리다가 거의 한 방에 넉다운되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이제 고민하다 그 피가 묻은 손으로 때리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그 약점은 물이었구나 해서 그 피난 손으로 딱 계속 때려가지고 결국에는 세 번 이후에 승리를 거머쥐는 그런 이제 스토리도 있었고요. 이건 이제 최근 화였는데요. 카이도라는 또 그 원피스 세계관에 최강자가 있습니다. 거의 사왕의 최강자가 있는데, 이분과도 지금 이제 싸우고 이제 끝나긴 했지만 이분과도 싸우는데 바로 네 번째 싸움입니다. 네 번째 싸움. 네. 그러니까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패배하다가 심지어 루피가 한번 그 골로 갈 뻔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의 내용은 그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말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네 번째 싸움을 통해서 더욱더 뭔가를 깨달아가는 그런 루피의 캐릭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적왕이라는 꿈을 꾸는 루피도 한 빌런과 싸울 때 한 번에 승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보스 빌런에게도 두 번, 세 번 덤비는데 막 패배를 거친 후에 그 과정을 극복했을 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복을 위한 디딤돌. 자, 저는 이제 이걸 보고 꿈이 아니었을까. 각자 가진 그 꿈 덕분에 또 어려움을 또 극복해 나가고 그 방법이 어떻게 됐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계기인 디딤돌은 바로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가정연합의 또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 저희 참부모님이라고 또 부르고 있는데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꿈이었냐면요. 원 패밀리 언더 갓이라고 해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인데 또 이제 한번 붙여봤습니다. 짜집기로 그냥 원피스 해가지고 뭐 한 평화를 이루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다. 네. 근데 또 알아보니까요. 자, 세계 구원을 위해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미국으로 갑니다. 왜냐면은 1970년, 80년 이 세대는요. 그 냉전이라고 해서요. 공산과 민주의 싸움이었다고 해요. 근데 딱 공산주의가 전략을 잘 짜가지고요. 미국으로 딱 들어간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청소년들이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막 마약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이 어느 날 보니까 낙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원래 그 미국의 상징은 기독교의 상징인데 저렇게 부패가 됐다고 이러고 이제 미국을 구원해야겠다 하고 미국으로 가십니다. 자, 근데 여기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대회가 있는데요. 자, 근데 이제 워싱턴이 사실 미국의 수도입니다. 수도인데 그 안에서 이제 미국에서 가장 수도인 곳에서 모뉴먼트라는 또 정말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국의 심장과 같은 곳에서 대회를 엽니다. 이때 이제 공산당 기독교 반대파에게도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해가지고 결국에는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를 30만 명이 참가를 해가지고 딱 승리를 거행하게 돼요. 네.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1976년도인데 딱 그 이후에 갑자기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막 문선명 한학자 이 참부모가 미국에서 갑자기 유명해지니까 이런 소문이 돕니다. 통일교회가 청년들을 세뇌시키고 있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또 그 대회에 걸린 팜플렛에 그 히틀러처럼 수염을 그려놓는다거나 또 혹은 반대파 기독교인들이 이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까지도 이제 이 사람을 건드려서 내가 투표를 더 받아야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또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 또 그 정부에서 한번 또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덴버리라는 감옥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정말로 말씀을 읽어보면은 정말로 죄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분명 아까 말했듯이 공산주의의 방어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셨지만 아까 그 대회를 통해서 너무 유명해진 나머지 공격당한 것은 바로 세금이었습니다. 세금이 왜냐? 미국에서는 그 종교 단체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종교 단체 장의 이름으로 그 통장 예금을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보관하는데 3년간 그게 그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고 거기서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분명히 제대로 하고 있었는데 다른 종교처럼 하고 있었는데 공격이 들어와서 거기에 휘말려서 덴버리 감옥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루피도 2번, 3번 그 빌런들과 싸워서 이기듯이 꿈 해적왕이 되기 위해서 지더라도 계속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그 감옥에 가면 또 거의 인간 생활을 못할 수준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옥에 가서도 그 원패밀리 언더갓이라는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모범적인 행동을 계속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말씀은 덴버리에 수감되기 전날 벨베디아에서 마지막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가졌습니다. 벨베디아를 가득 메운 식구가 이제 가정연합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식구들이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해 기도를 했대요. 나를 따르던 제자들 수천 명이 벨베디아로 이제 몰려들어가지고 나는 그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자,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덴버리 저 너머에서 떠오르는 찬란한 희망의 불빛을 보며 감옥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미국을 위해 울어주십시오.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라고 또 말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같이 곁에서 그 미국에서 활동하셨던 그 한학자 참 어머님의 또 관점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교도소로 들어가는 남편의 등 뒤로 진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식구들은 문 총재가 다시 되돌아 나올 것만 같은 마음에 교도소 입구에 한참이나 서 있었습니다.
나는 식구들을 다독여 발걸음을 돌리게 했습니다. 남편이 이국 땅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건만 나는 저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리고 위하여 살라. 우리 통일운동의 가장 근본은 위하는 삶입니다. 사지의 경지에서 자신을 희생함은 물론 한 번 더 나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덴버리 정신입니다. 덴버리 정신은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잃어버린 처지에서도 하늘의 뜻에 따라 희생하고 용서하며 더 큰 가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억울한 그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그때 이제 덴버리 정신이라고 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평화세계 실현이라는 꿈을 가지셨던 아버님께서는 평화세계 실현을 감옥에서도 실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그 죄수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모범적인 생활을 보여주셔가지고요, 그 사실 덴버리 감옥에서도 실제로 하루에 몇 건이나 혹은 1년에 몇 건이나 그 살인사건까지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버님이 계실 때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더니 점점 그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고, 또 덴버리 감옥에서 아버님의 생활을 보셨을 때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저기 이제 사진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버님을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출감하시고 나서는 다시 그 덴버리 감옥의 그 악행들이 다시 되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네, 그만큼 또 덴버리 감옥에서도 평화세계 실현이라는 꿈을 잊지 않고 모범적인 생활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좀 거대한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제가 또 극복했던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또 그 뭐 물론 취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청년이라면 이제 뭐 취업을 바로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학에 진학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뭔가 고3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준비한다거나 혹은 뭐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자기소개서를 연습해가지고 그걸 준비하고 있다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이제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예술대학교에 들어가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또 한번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걸 몰랐어요. 그래서 1년차 때 그냥 대충 해도 붙겠지,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자세로 사실은 5개 그 대학 정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을 봐보니까 1년차 때 전체 불합격을 받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와, 내가 떨어지다니. 나도 떨어지는 걸 겪어보니까 이제 엄청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까 루피처럼 막 진짜로 기절할 것 같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아까 심리 테스트 봤을 때 원숭이를 버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원숭이가 친구를 의미하는데 힘든 상황 속에서 친구를 가장 먼저 버려버렸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이제 재수에 좀 몰입을 하는데요. 네, 친구들 사랑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1년차 때 못했으니까, 자, 이 2년차 때는 진짜 막 지독하게 핵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는 붙겠지라는 희망이 보였어요. 왜냐면은 학교도 7개 정도 신청을 해가지고요, 이제 시험을 보러 다녔습니다. 막 시간 쪼개서 시험을 보러 다녔는데 결과는 이제 또 전체 불합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이를 갈고 내 목숨을 갈아가지고 1년간을 또 준비를 했는데 이게 떨어진다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아까 심리 테스트 결과에도 사자가 또 있었는데요. 사자는 자존심을 의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데리고 가는 저는 자존심이나 능력, 야망을 가지려고 했던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세운 뭔가 서울권 안에 있는 그 예술대학교를 꼭 들어가고 싶다. 1년만 더 하자.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로. 이때도 이제 핵 열심히 했는데, 이때는 근데 이미 2번이나 뭔가 패배를 맛봐가지고 설마 내가 붙을까라는 그 마음의 벽을 제가 세워놨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나는 붙을 거야, 대충 해도 붙겠지 이랬다가, 2번째는 이를 갈아서 하면 붙겠지, 3번째는 이제 너무 마상을 입어가지고 그냥 기대는 하지 말자, 이거 마음의 그 방어벽을 세워가지고 기대를 안 하고 일단은 이때도 7개 정도를 이제 학교를 신청을 해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6개는 불합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 개를 붙어가지고 근데 1차만 붙고 2차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1차만 붙은 게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막 눈물 콧물 다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결과는 또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루피가 2년간 그 성찰을 했듯이 저도 성찰의 늪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청년 목사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신학을 배워가지고 청년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들의 사진들인데요. 저기서 이제 뭔가 극상위권이랑 상위권 이런 데를 좀 많이 넣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동력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었을까? 보통 그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각자 뭐 성향이 다르겠지만 1년을 준비하고 그냥 포기해버려가지고 다른 일을 하러 간 친구도 있었고요. 뭐 중간에 갑자기 포기해버린 친구들도 있었는데, 뭔가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게 되니까요. 실패에 대해서 극복에 대한 그 경험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뭔가 여러분들 각자도 그런 실패나 어려운 상황이 뭐 겪었거나 혹은 앞으로도 그런 뭐 행복만 가득하겠지만 그 속에서 짜잘한 또 위험한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그 순간이 오면은 그냥 인생인 꿈을 만들어가는 모험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니까요, 인생 그래프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생 그래프라고 해서 내가 뭐 0세부터 죽을 때까지 그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근데 이제 내가 지금 막 뭐 30살이니까 30살까지 한번 그려보고 미래에는 어떻게 살 것 같다,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선으로 이어서 가는 건데, 저는 이제 되돌아보니까 아까 그 정말로 당시에 뭔가 고통스러웠던 그런 삼수의 생활이 이렇게 또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위로 올라가서 그게 그때가 좀 행복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아니었으면 내 지금의 인생을 살 수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이런 이제 한 번의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이제 내가 꿈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 모험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모험의 끝은 저희가 이제 뭐 죽음이라는 그 단계가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또 모험을 하고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제 우리 뭔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직장인들이, 뭐 프리랜서가 또 혹은 취준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